지금 이 영상을 틀어두신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라기보다는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은 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잘 견뎌냈고, 해야 할 일도 지켜야 할 자리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볍지 않은 날들이 요즘 들어 잦아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크게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고,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가며 마음이 쉬지 못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두고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마음이 예민해졌다고, 괜히 걱정이 많아졌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런 판단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고치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고 잠시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 이 걱정의 근원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왜 놓지 못한 마음이 걱정이라는 얼굴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아주 담담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무언가를 얻어가야 한다는 기대도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배경처럼 두고 호흡을 한번 천천히 느끼며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만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장자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걱정이 생기면 그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세상이 불안해서 그렇고, 앞날이 불확실해서 그렇고, 책임질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 나이쯤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걱정의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떠올리거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지를 반복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당겨 마음속에서 여러 번 겪어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친 상태가 됩니다. 장자는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냅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흘러가야 할 생각을 붙잡고 지나가야 할 감정을 멈춰 세우고 지금이 아닌 순간에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할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이 왜 생기는지를 없애려 하기보다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장자가 바라본 걱정의 시작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함께 단단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질 거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야 하지 않나. 왜 아직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 예전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조급함도 줄었고 경쟁의 자리에서도 한 발 물러섰으며 굳이 모든 일에 나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이 밤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며 마음을 붙잡습니다. 장자는 이 현상을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늘 놓치면 안 된다는 긴장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긴장은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지만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뒤에도 마음만은 여전히 같은 긴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걱정은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자는 이 상태를 흘러야 할 것이 멈춰 서 있는 마음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방식을 조금 바꿔도 된다고. 계속 붙잡고만 있는 삶에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삶으로 천천히 옮겨가도 된다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자가 말한 이 붙잡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삶이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가능한 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 기미가 보이면 마음을 먼저 조입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집니다. 놓치지 않으려 할수록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고 통제하려 할수록 생각은 더 많은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이때 더 잘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붙잡는 방식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장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삶은 그렇게까지 붙잡아야만 하는 것일까? 장자는 삶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단단해지라고 말하지 않고 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붙잡지 않는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다만 삶이 흘러갈 여지를 조금 남겨두는 삶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잠시 손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걱정이 정말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습관처럼 쥐고 있는 것인지만 한 번 돌아보아도 충분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은 붙잡을수록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둘수록 자연스러워진다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붙잡지 않음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쉬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위라는 말이 왜 쉼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자가 말한 무위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처럼,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해결책을 세워야 하고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만히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몸은 멈춰 있어도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감정은 다음 판단을 기다리며 긴장한 채 머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장자의 눈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친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장자가 말한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감정을 바꾸려 들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게 두고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게 둡니다. 그것을 당장 정리해야 할 숙제로 만들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씩 스스로의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구름은 흘러야 할 만큼 흘러가고 파도는 높아질 만큼 높아진 뒤 저절로 잦아듭니다. 장자는 사람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위란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정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때 마음은 그제야 숨을 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장자는 그것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무위의 태도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긴장되곤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처럼 느껴지고 책임을 버리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아직은 이르다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속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내려놓음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꽉 쥡니다. 이미 끝난 말을 다시 떠올리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반복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마음속에서 미리 살아봅니다. 그 생각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손에서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야 할 때 흘러가지 못하고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장자는 삶을 크게 바꾸는 결심보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로 만들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이 정말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오래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남아있는 것인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이란 지금의 나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허락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오늘 걱정이 많아도 그 상태로 삶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편안해야만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에는 편안함과 불편함 모두 흐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도 하루는 저물고 조금 지친 상태로도 밤은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천천히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 영상을 처음 들었을 때와 아주 같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숨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걱정하면 안 되고, 이 나이쯤 되면 마음도 단단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또다시 자신을 다그치고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며 걱정 위에 걱정을 얹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다른 말을 건넵니다. 삶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에 충분히 서 있다고 말입니다. 자연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이고, 우리 역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걱정 하나쯤은 손에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마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으며, 나 자신에게 했던 너무 엄격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목소리는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밤과 여러분의 흐름에 맡겨두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